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서산시 성수원동본부 대표 본부장이신 이구일 목사님께서 대회사를 선언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2018년도 6.13 지방선거를 위한 시장 후보님들의 정책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후보들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추첨하신 순서대로 앉아 계신데요. 왼쪽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맹종호 후보님. 반갑습니다. 기호 3번 박상모 후보님. 기호 5번 신현웅 후보님. 기호 2번 이완석 후보님.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산시장 후보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회 앞에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1분 기조 연설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세 분의 패널의 공통 질의를 하면 1분 30초씩 후보자들께서 답변을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 제 왼쪽에 제일 먼저 하면 그 다음 답변은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답변은 세 번째부터 시작을 하도록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통 질의 4문제의 질의가 끝나면 이제 각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3분 동안 본인의 그 정책이나 또는 타 후보에게 질의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3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신 한 명의 후보자가 이렇게 3분 동안 정책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질의를 한 후에 다음에 다시 2분 정도의 시간을 다시 드려서 이제 질문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발언 1분씩을 후보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패배 선언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서 제 왼쪽부터 처음 왼쪽부터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후보들에게 기조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맹정우 후보님 기조 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시장후보 맹정호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기독교연합회의 김영대 목사님 그리고 성시원동본부의 이규일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항상 뵙기 어려운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서산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들이 많이 계신데요. 시민들의 이와 같은 영혼을 받아서 더 좋은 서산, 더 새로운 서산, 시민이 시장이 되는 그런 서산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계에서도 기호 1번 맹정호 후보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실하게 토론회에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박상모 후보님. 예, 박상모입니다. 정책 토론회 의미 있는 시간. 뜻깊은 정책 토론에 마련해 주신 기독교연합회 성시원동본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또 시와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의 그런 주관적인 부분, 또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를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알고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준비되고 또 그것이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지역의 행정의 책임자,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군수를 뽑는다는 것은 저는 약간은 좀 확인이 안 되고 꼭 시간이 그런 예, 죄송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지역 현안과 또 지금 우리의 그 기독교계에 큰 이슈로 되어 있는 동성애법, 인권법에 대한 후보자들의 진술한 또 양심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성실히 답변하고 좋은 시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강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서산시장 후보에 출마한 기호원 정의당 신현웅입니다. 우선 아마 오늘이 첫 서산시장 선거 관련된 토론회라서 좀 뜻깊은 것 같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독교연합회, 그다음 성시운동부, 그다음에 기독교 장로연합회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리가 실제로 2019년도부터 2018년 7월부터 서산시를 이끌어갈 수장을 뽑는 자리인데 오늘의 내용들이 정말 새로 뽑힐 시장이 많은 참고와 그다음에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서산이 발전되고 그다음에 서산의 주인 사람이 먼저인 서산을 만들고자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그리고 땀의 소중함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서산 시장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이완석 후보님. 예, 반갑습니다. 이번 서산시장 선입니다. 저희가 감기가 좀 심하게 들어서 목소리도 좋고 코마고 돌 나기가 좀 건강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귀한 자리에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후보들. 왜냐하면 서산의 대표 선수를 뽑는 자리입니다. 서산의 일꾼 자리죠. 서산시장 누구나 그 자리를 위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기대에 맞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거. 저는 잘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28년간 근무를 했고 다시 또 우리 서산시장에 와서 서산국장을 1년 넘게 대선 서산시장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을 두루 섭렵한 그야말로 행정적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이완석은 우리 서산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적임자다. 그리고 그동안 7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뤄왔는데 그 성과를 바탕으로 마무리 지을 그런 시점에서 저희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분씩 아니 기조 연설이 1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조 연설. 예. 이렇게 해서 네 분의 기조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순서지를 이렇게 보시면요. 주도권 토론이 3분, 그 다음에 마지막 발언 2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참여하신 분의 변동이 있어서 시간 조정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도권 토론은 3분, 2분, 그 다음에 마지막 발언 1분 그렇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인데요. 패널 1번 서산시 기독교연합회 직전회장이신 김영태 목사님 첫 번째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해금 서산시장 후보가 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참 좋은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지금 서산에서 25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서산에 관심이 있고 서산의 발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가장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문제가 되고 해결해야 될 서산 공용 터미널입니다. 우리 서산 주위에 여러 시군들은 이미 다 터미널을 옮겼습니다. 태안, 당진, 홍성, 예산. 이 서산만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후보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해미 비행장도 오래전부터 민항기로 이렇게 같이 나간다 하는 말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국까지 대산에서 바닷길이 열린다고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답보 상태인데 여기에 부분도 시장 후보님들이 좀 답변해 주시고, 특별히 서산에서 가장 아쉬운 게 이제 철도길이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포까지 고속철도가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서산에서는 어떻게 철도 부분을 계획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현안 문제를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산 공용터미널, 서산 공항 바닷길 철도에 대한 종합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인데요.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우선 답변은 박상무 후보님부터 해주시겠습니다. 1분 30초 안에 꼭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박상무입니다. 지금 그 질문이 일반적으로 다 지금 한꺼번에 답변하려고 있습니다. 공영 터미널 문제는 우리 시민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전을 추진하느냐, 방법론의 차이, 또한 행정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언제 어떻게 또 동부시장 터미널 주변 상인들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그분들도 시민입니다. 보완이라든지 대책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터미널 이전의 방향성과 또 합의된 어떤 그런 절차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 현상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옮기겠다. 이완석 후보께서 공약이라고 해서 옮기겠다고 했는데 이미 어디로 옮긴다고 하더라. 거기가 어떻게 됐더라. 참 말도 많고 솔직히 탈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이 오히려 이 옮기는 데 상당히 좀 객관성이 좀 도래되지 않았나. 또 행정의 어떤 난맥상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되면 최대한 많은 시간에 합의된 우리 시민들의 합의된 그런 안을 가지고 함께 추진하는 그런 것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신현영 후보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시연입니다. 전반적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 고용버스터미널 이전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저희 당에도 지난번 입장 얘기했던 대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터미널 이전과 관련돼서 구도시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시는 대로 호수공원으로 상권 이전하면서 중앙통이 거의 가게들이 몰살하다시피 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터미널 이전이 과연 터미널 주변 상가를 포함한 구도심이 과연 어떻게 잘 살려내고 그들의 의견을 받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전제로 해서 터미널 이전을 찬성합니다. 터미널 이전 부지와 관련돼서는 여하튼 현재까지 거론되는 지역을 포함한 다수의 지역들을 좀 전체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뤄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공항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이건 단순히 지역의 문제로 해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세금이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아시는 대로 사전에 우리나라 사천공항을 포함 몇 개의 공항들이 개설되는데 그 공항들이 수천을 들이고도 실제 이용자가 몇 명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비행기가 하루에 몇 번 뜰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 서산을 봐서 공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이런 문제는 국가 대세 차원에서
국가적 세금이 투여되는데 그것이 실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소상한 보안 문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백길 문제는 대사랑이 어쨌든 정부가 교도부가 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완석 후보님 잠시 주입니다. 지역이 좋겠어요.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로 교통망이 잘 확충이 돼야 됩니다. 이 인체에 핏줄이 잘 연결돼야 골고루 인체 비유하면 아주 쉽습니다. 인체 핏줄이 골고루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 그 핏줄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건강한 신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길, 땅길, 바닷길, 철길 모두 갖추는 그런 비전을 가진 곳이 바로 서산이죠. 아까 하셨는데 듣고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언제까지 합의된 그런 찬성과 있고 반대가 있으면 합의가 되겠습니다. 시장이라고 그러한 그 찬반이 있는 것들을 잘 조율해서 정책 판단을 가지고 정책에 불사고 판단을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 방향으로 시간을 다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제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충돌됐을 때, 갈등이 도출됐을 때 그것들을 조화롭게 조정하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어야 그게 바로 책임자가 되고 CEO가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몇십 년 동안 합의 안 됐다고 이런 얘기만 하면서 다시 재검토하겠다. 요원한 일입니다. 어쨌든 터미널은 우리가 국제적인 도시가 되는 마당에 꼭 필요하고 1980년도에 문을 열린 터미널이 아직도 가장 오명을 받고 있는 그 주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합의된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그것을 보완하면서 이전하는 겁니다. 절차가 다 거쳐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다는 논리도 전혀 안 맞죠. 어쨌든 우리 지역이 발전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하늘길, 땅길, 바닷길, 철길, 사대교통망, 그 다음에 터미널 이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 후보님. 마이크를 끄지 마시고 그냥 계속 켜놓으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터미널이 넓고 교통이 혼잡하고 또 서산시의 도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터미널을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동부시장을 비롯한 원도심 그리고 교통약자들의 불편함 때문에 터미널이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으로 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장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은 터미널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 취임 후 1년 이내에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종지부를 찍는 방법은 시민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이완섭 시장 후보께서 이제 하늘길, 백길, 철길 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럼 누가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집권 여당에 그리고 문재인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했던 맹종호가 중앙정부 예산을 확 끌어다가 이 문제를 속도 있게 실속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각 후보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산시 기독교 장로연합회 김영수 장로님의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영수 장로입니다. 네, 이런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어려움을 위로하고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후보님들께 찬사를 보내며 선거 마감일까지 몸 건강히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전 세계가 지금 쓰레기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재활용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 및 폐비닐 재활용의 어려움 등으로 쓰레기 대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금 현실을 비추어 볼 때 후보님들은 유권자를 의식하지 말고 시민의 직접 향상을 위해 자기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내동 소각장에 관한 설치의 당위성과 부당성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 배출장에 관한 설치의 당위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산시 현안의 소각장, 산폐장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로 신한웅 후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먹고 버리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 같이 우리 인간이 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걸 어느 곳에, 어느 한쪽에 취소해서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좀 결정하는 과정들이 좀 중요시 될 것 같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산시 환경타운 건설하면서 몇백억을 투여하면서 향후 50년 이상은 소각장이나 더 증설 없이 하겠다라고 실제로 지금 옆에 계신 이완석 후보가 시장 시절에 아마 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다시 소각장을 좀 증설하고 하는 것들은 그동안 그러면 수백억이 투여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소각장을 다시 또 증설하거나 증축한다라면 그것들은 전처리 시설이 좀 수반된 친환경적인 소각장이 좀 건설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산폐장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금강환경청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진행 과정에서 맞지 않다라고 환경부에서 최종 판단을 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 공사가 강행이 되고 있는데 이 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취소를 낸 금강환경청이든 아니면 충남도청이든 서산시청이든 행정소송에 입사할 우려가 있는데 그것들 때문에 서로가 미루고 있는데 이건 미루지 말고 서산시장이 된다라면 먼저라도 이 공사에 대한 부담을 좀 얘기하고 중지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만약 그것들이 서산시가 부담이 된다 손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있습니다. 다음 답변이 이완석 의원님. 예, 신현웅 후보께서 제가 제 입장에서 했다는 얘기는 잘못 알고 얘기하신 거고요. 일단 소각장은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쓰레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모든 부분이 쓰레기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소각장이 없는 곳이 전국에 이 서산하고 당진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소각 시설 전부 처리하는 곳이 186개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민 세금을 가지고 많은 부분은 이 쓰레기 행정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28억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 금년에 60억 들어가게 됩니다. 2배가 넘게 들어가죠. 땅속에 지금 묻혀있는 6,000톤이 나중에 끄집어내서 다시 소각을 해야 됩니다. 톤당 20만원 정도 들어가는 이 소각 비용 누가 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 정말 이해 불가합니다. 뭐 시간 돼서 나중에 시장에서 뭐 하겠다.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좀 하고들 계신데 참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산폐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산폐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산업 단지도 만들지 말고 기업도 유치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는 운전하되 배기가스는 뿜어내지 말아라. 이 얘기나 다름없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산폐물이라든가 소각장이라는 폐기물 나오는 거 우리가 처리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이런 일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맹정 후보님. 양내동 소각장 문제가 이렇게 지역사회 갈등이 되는 이유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당진 쓰레기를 가지고 올지 누구도 우리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동의를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소각만 있는 것인지 다른 처리 방법은 없는지 사실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양대동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산시가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가 상실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갈등이 큰데요. 시장이 된다면 소각장 문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충남도가 오토밸리 3단 내에 3폐장을 승인하면서 내건 조건은 오토밸리 3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자가 슬쩍 인근 지역까지 포함시켰고요. 서산시가 발벗고 나서서 사업자 측을 홍보해주는 웃지 못할 일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환경청에서 적합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리고 충남도도 3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강청과 충남도의 의견을 존중해서 서산시도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무 부부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무입니다. 박상무입니다. 우선 소각장 문제 지금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쓰레기, 우리 생활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처리해야죠. 그런데 절차상에 방법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진 생활 쓰레기 같이 하기로 했다면 우선 우리 시민들에게 일단 도움이가 돼야 됩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진과 우리 서산이 같이 하게 된다면 당진이 할 수도 있고 우리 서산에도 입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가 너무 우리 시내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 합의 과정에서 당진이 할래 우리가 할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당진과 서산과의 어떤 경계라든지 그 어떤 우리 시민들이 반발할 수 있는 시민들의 그 동의를 시민들이 협조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먼저 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에게 의탁을 이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렇게 공공의 목적으로 이거는 운영이 돼야 된다. 산업 폐기물 처리장 그 규모에 맞게 지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증설 과정을 통해서 사업자가 너무 큰 산업 폐기물 처리장으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분들이 또한 그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결국은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 산업단지에 맞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 저는 찬성합니다. 지금의 이렇게 큰 산업 폐기물 처리장은 안 됩니다. 제 의견입니다. 네, 각 후보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산시 기독교연합회 직전회장 김영태 목사의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서산시 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모든 사람의 관심이고 지금은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인권은 좋은 겁니다. 인권을 싫어하는 사람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인권을 어느 사람보다 어느 단체보다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문제는 여기 인권조례 안에 물론 서산 인권조례도 저도 확인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이 성평등 소위 성소수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동성애자까지 포함된 말인데 우리 지금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폐지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전 도지사를 찾아갔을 때 우리는 인권을 환영한다. 그러나 그 인권 속에 있는 동성애 부분만 삭제해주면 나머지는 우리는 다 환영한다 했는데 그때 도지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통째로 우리가 거부하게 되는데요. 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동성애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활보를 치고 있고 또 그들의 인권도가 고발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자유롭게 동성애자들이 TV에 나가서도 활동하고 여행으로 활동하고 그거 제재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이대로 놔둬도 되는데 그걸 법제화해서
그건 법제화하면은 양성화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법을 어기는 사람, 다시 말하면 다수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처벌까지 가능한 이런 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을 책임지겠다고 후보로 나선 우리 후보님들의 이 동성애, 서산 인권조례는 좋은 거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비난이나 하면 처벌하는 것에 대한 이 처벌법이 국회에서 들먹거리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후보님들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후보자당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답변은 이만석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권 존중돼야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동성애 수사 번지르르게 하면서 파당포에 있는 논의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얘기는 우리가 동물 사회로 가자는 얘기처럼 저는 들립니다. 아니, 결혼을 하는데 아내 될 사람을 남자, 건장한 청년 아내라고 이렇게 들어온다. 반대로 아리따게 생긴 여성을 남편이라고 들이고 온다. 그 부모가 과연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 찬성할 수 있을지 정말 그거 질문하고 싶어요. 저는 한마디로 긴 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방 예의주의라고 이름 불려져 있던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고 찬반이 갈린다는 그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저는 정말 좀 참담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동성애 문제 없이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갖고 선진국 10대 경제대학병원까지 들면서 왔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동성애 같은 그런 것으로 논란이 되면서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동성애 절대 반대입니다. 다음은 맹종호 후보님.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쟁점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쟁점 내용은 이 인권조례의 성적 지향과 관련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쟁점이 되었는데요. 충남의 많은 기독교계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운동도 하고 캠페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후보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인권은 모든 사람한테 부여된 권리이죠. 이 권리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도 2013년도에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충남도의 인권 문제가 쟁점이 됐을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안희정 도지사에게도, 그리고 인권배 조례를 폐지를 주장하시는 의원님들에게도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쟁점이 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즉, 소의 뿌리 삐뚤어졌으면 좀 바로 잡으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법과 제도, 조례가 훌륭하다 해도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그 법과 제도, 조례는 사실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제도, 규칙을 정할 때는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모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이 되면 서산시 인권정책도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상우 후보님 답변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도주장 반대에서부터 인권 문제, 또 동성애 문제 같이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교우들과 현장에서 많은 시위도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건 저는 종교적인 양심 또 개인적인 양심으로 봤을 때 저는 동성애 불가능 인권법에 대해서는 절대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요. 오늘 토론회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맹정호 후보께서 그 안희정 전 지사와 함께 인권 폐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도의에서도 반대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겪는 것 같은데 좀 더 자기 솔직한 얘기를 마음을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 그것이 시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양심이고 또 시민들에 대한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사입법 인권 조례 절대 있을 수 없고 반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현웅 후보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인권 조례에 관련된 것들은 지방자치에 의한 의회 분립 위의 자치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조례를 처음 만들었던 의회에서 만약 서산시 의회가 새로 구성돼서 이것이 논의되거나 얘기돼서 폐지안이 올라온다라면 그 시장이 그 다음에 그 공포 문제를 좀 바라볼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시장이 먼저 이것은 그 언급하는 건 맞지 않는데 다만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돼서 이런 문제가 된다라면 서산 인권조례 지키겠습니다. 충남도 인권조례 어느 내용에도 동성애 조장이나 동성애 관련된 얘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대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권리를 어느 정도 침해할 수도 없고 그 침해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바로 국가적 책임이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세계인권선언에서 여성, 장애인, 그 다음에 노인, 어린이, 청소년 그 포함한 성적 지향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냥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인권조례 폐지된 것 또한 개인적으로는 유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새로 의회가 구성되면 인권조례 다시 만들어서 지켜야 될 것 같고 인권조례 때문에 동성애가 조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됐다라면 그 이전에도 분명히 문제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마 역시 많은 분들이 잘 보고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각 후보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질문 서산시 성취원동본부 공동본부장이신 최장희 목사님 네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부드러운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눠진 그 전에 유인문 14번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는 고향이 서산이라 가끔씩 나름대로 우리 서산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름 관광철인 요즘 주말을 보면 서산 톨게이트에서 서산 시내 들어서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행락적 차량을 봅니다. 그러나 저 많은 차량들은 서산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인근 태안군의 관광지로 가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우리 서산에 붙들어 놓을 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남도 그때 담양에 가면 국도 24번 길에 보면 메타스키아에 심겨진 길이 있습니다. 총 길이 8.4km인데요. 1972년 가로수 조성 시범지역으로 심겨졌는데 오늘날 이것이 전국의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최근 5년간 입장료만 27억을 벌어들였습니다. 한 해 수입이 8에서 9억을 입장료로만 거둬들입니다. 그에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자고 쇼핑까지 하면 정말로 알짜배기 관광 수입이죠. 나무만 신겨놨는데 한 해 100만 명이 찾아옵니다. 저는 몇 년 전 우리 서산시에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서산시도 세창아파트에서 종합농까지 아니면 다른 곳이라도 메타스퀘어 나무든 아니면 은행 나무든 그런 나무를 심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자고 했습니다. 서산시청 관계기관에서 답은 좀 신통치 않지만 나무를 심어놓고 한 해 100만 명이 찾아와서 먹고 자는데 또한 쇼핑하는데 엄청난 경제 효과를 누립니다. 우리 시장님이 되시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서산시 전반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 후보자나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답변은 명종우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공약을 분야별로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나오다 보니까 세보니까 한 100여 개 그렇게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그 공약을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시정혁신입니다. 시정혁신의 내용은 먼저 자치혁신입니다. 지방자치가 주민자치가 근본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지방자치는 선출된 시장 아니면 의원 아니면 지역의 기득권의 자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시민자치도 전환하겠다는 자치혁신을 제1의 과제로 내세웠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일 잘하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겠다. 안 되는 1%를 찾는 게 아니라 가능성 있는 1%를 찾아서 시민을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겠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이 바뀌면 많은 게 바뀔 수 있습니다. 시장의 시정 철학, 방향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움직이거든요. 저는 가식과 형식을 벗어내겠습니다. 대신 진심을 담아서 시민을 만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에게는 만들고 싶은 서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냐? 이웃 사람들이 좋아서 살기 좋은 서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한 지역 공동체가 살아있는 이웃이 좋아서 정말 좋은 그런 서산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상봉 의원님. 예, 박상봉입니다. 저는 서산을 지금 이렇게 진단합니다. 서산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중병이 걸렸습니다. 지역 활동을 하다 보니까 빈 상가 점포가 많습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아파트가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아파트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금 서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 아파트 저거 저거 소화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전 시장님은 다른 거 안 합니다. 배경 유치가 된 겁니다. 시청 공무원들 1,300명 다 자기 역할입니다. 시장은 시를 어떤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절대 행사장, 애경사집 저는 다 끊으려고 합니다. 정말 기업 유치해서 우리 서산시의 발전 방향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동력을 찾아내야만이 이 서산이 다시 삶의 질 높아지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대기업 유치를 위한 모든 방향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대우그룹에서 20년을 직장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 일자리 만들어내주고 또 젊은이들이 물론 우리 지역 문제를 책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녁에는 또 우리 시민들이 여유로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박사학부가 하고 싶은 거 꼭 하겠다는 약속,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제 모든 시정의 역량, 저 개인적인 시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하는 분명한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신현 부장님 예, 개인적인 서산시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은 서산에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산에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 아이, 여자, 남자, 그다음에 노인 포함한 노동자, 서민, 농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서산시장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많은 시장님들이 기업 유치다보다 이렇게 크게 외형적으로 많은 것들을 좀 키우고 짓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 정작 챙기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한 노동의 질이나 노동의 내용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는데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월급 150만 원 받아서 어떻게 가족들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나가서 시장에 가서 옷을 살 수도 없고 가게 가서 밥을 사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노동의 질이 좋아져야 실제로 서산이 경제가 발전하고 자영업자도 살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이 명확한 근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서산에 아시는 대로 노동자들이 6만 명, 7만 명 돼갑니다. 외지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들어오기 때문에 털을 잡지 못하고 또 떠나가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다면 그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서산에 털을 잡고 살 수 있는 서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의 질을 높여내는 것들, 기업의 사람의 내용을 좀 채워나가는 것들, 이것이 서산시장의 가장 큰 발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완석 부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세 분들 말씀 참고할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참 많습니다. 전국에서 경제적으로 뜨는 것이 6곳 중에 우리 서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서산이 중병이 걸렸다 있다 이런 말씀하는 것도 참 어폐가 있는 말씀 좀 드리고 서산시 공무원들이 참 훌륭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그런 훌륭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서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고 수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전국에서 뜨는 도시 이름뿐이 아니라 정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도 열심히 일했고 시장도 잘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장이 잘못한 부분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좀 듣기가 좀 아쉽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질문과 팩트가 좀 다른 답변들이 나오셨는데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관광거지가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서 말 그대로 21세기 블루오션 관광입니다. 보이지 않는 산업이죠. 문화와 관광이 꽃을 피울 때 바로 발전하는 도시가 되는 것이죠. 메타세콰이아 나무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관광이 온다는 거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적 자원들을 잘 동원해서 우리 이제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장으로서 책무고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 우리 서산이 국제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제에서 취하는 이런 부분들이 모두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후보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간의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미진한 답변이나 아니면 상대 후보에 대한 질문 이런 부분을 각 후보당 3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짧게 하면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셔서 3분 동안 한 분의 후보님에게 3분 동안 시간을 드리면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먼저 박상무 후보님부터 이제 주도권 토론을 시작해 주십니다. 예, 박상무입니다. 지금 후보자들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 또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평가들 지금 누구를 뭐 비난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완석 후보께서 이 시장이라는 것이 좋은 소리만 듣고 칭찬만 받고 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의 현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시민과늘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관료적이다, 독선적이라고 하는 얘기 제가 좀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소각장 문제 아까 그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산업폐기물 처리장 문제 우리 현안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언제든지 만나서 들어야 됩니다. 욕도 먹어야 되고 아니면 무리한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나지 않고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시청 앞에 그 전망 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역 주민들의 그 목소리에 너무 불통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상 많이 받았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현실, 정말 빈 정보, 빈 상가, 또 도심권의 공동화 현상, 다 시장 몫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한 것만 된 것이고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우리 또 우리 이완석 후보께서 시장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 칭찬하셨습니다. 참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인사 문제가 사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 듣기 싫어서 뭐 나쁘고 잘하면 좋고 또 거기에 못한 사람은 좋진 않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줄 알고 정말 그런 어떤 시민의 목소리에 대해서라도 그걸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문제, 그런 경청의 문제를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혹시 제가 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완석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패장, 수각장 문제 이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저는 여기 앉아 계신 후보들 그 역할이 너무 크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고 거기를 부추기고 동조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작에 수그러들었을 갈등이 훨씬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음번에 답변하실 기회를 이제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가지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현호 후보님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 일단 이완석 후보님하고 백종원 후보님한테 같이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시장이 되신다면 3회장 문제가 지금 환경 취소 판정이 된 행정소에서 행정소송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펼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부터 대답하실까요? 백종원 후보님. 네, 아까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3회장 사업자가 영업구역을 임금까지 확장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금강청에서는 사업자의 의견이 적합하지 않다 해서 적합 취소를 내줬습니다. 충남도에서도 상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라는 겁니다. 저는 법원의 판단도 금강청의 판단, 충남도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산시는 금강청과 도와 의견을 달리하면서 인근까지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다, 영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금강청과 충남도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고요. 그 의견에 따라서 서산시 행정도 그 방향으로 펼치겠다. 그래서 충남도의 의견, 금강청의 의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완석 후보. 예, 여러분들 텍스트를 정확히 좀 알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서산시가 한 행위라든가 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다르게 한 게 없습니다. 단지 내 것만 묻으라고 협의해줬고 서산시가 인근지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잘못 알고 말씀하면 안 되고요.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금강환경청에서 최후로 나온 승인 적합 통보가 인근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 승인한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가 철저해야 될 그런 의무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관한 것이지 시에서 의견이 인근지역 넣어라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인권 조례 관련돼서 혹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인권조례 서산시 인권조례 폐지안이 올라오면 혹시 이완석 의원님하고 맹종 의원님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서산시 인권조례 관련돼서 혹시 조례안이 서산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포함하는 부분이 있다면 즉각 제가 시장 다시 들어가면 폐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다음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도권 이제 토론은 이완석 후보님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까 맹정 후보님도 그렇고 박상호 후보님도 그렇고 너무 사실들을 모르고 이렇게 지금까지 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놀랍니다. 그 갈등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질문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혀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상황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도 참 이해 불가합니다. 지금 절차를 거치고 어떤 행정을 할 수 있는 세상입니까? 의회는 가만히 있나요? 모든 부분들이 다 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지심의위원회 전부 다 해당되는 담당 교수라든가 관련 분야 교수라든가 의회 의원이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여해서 필요한 절차를 다 거쳐서 최종 단계까지 온 겁니다. 시장인 제가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참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무슨 당진 쓰레기 문제도 얘기하는 걸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진 쓰레기가 왜 들어오는지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진과 함께 이 소각장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 쓰레기와 당진 쓰레기를 같이 처리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 소각장이 당진에 입지하는 걸로 됐다면 우리는 당진으로 계속 쓰레기를 끌고 가야 됩니다. 트럭으로 쓸어서 길에다가 기름을 부어가면서 우리 땅으로 오게 됐기 때문에 당진 쓰레기가 올 뿐입니다. 그리고
당진 쓰리가 우리 서산 옹으로 인해서 우리 서산이 굉장한 어떤 피해를 본다든가 무슨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되지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당진 쓰레기를 들어오면서 우리가 무작정 받는 게 아닙니다. 처리 수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정 언제까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서산지 쓰레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진 쓰레기는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당진에서는 지금 이 소각장 입지를 당초에 당진에 입지 안 하고 서산에다가 입지하게 시킨 것에 대해서 처음은 상당히 찬성을 하고 좋아했지만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소각시설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없어야 되겠고요. 우리 후보님들 시장을 하겠다는 분들 정말 제대로 공부도 하시고 뭔가를 알고 좀 계셔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자꾸 반대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갈등이 없어도 될 갈등들이 지금 커진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터미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패장 부분도 그렇고요. 3패장은 폐촉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지금 ESG에서 취소 통보 받아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송해서 질 확률이 많죠.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서 또 한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백지화되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그게 안 되는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역의 갈등 문제를 꼭 잘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자세가 좀 필요하다. 공격 위주의 반대 위주의 이런 것들을 바랍니다. 다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맹정호 부장님 토론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중앙정부가 있고 도가 있고 서산시가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있고 충남도의 역할이 있고 서산시의 역할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행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편한 건 뭐냐면은 자기 권한과 책임 밖에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슈 파이팅하는 겁니다. 뭐를 하겠다 하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의 일을 내가 했다. 충남도의 일을 내가 다 했다. 그럼 중앙정부와 충남도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3단계 행정체계를 갖고 있다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시장이라면 시장한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시민들이 먹고 마시고 숨쉬고 주차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몇 년 전에 극심한 가뭄으로 단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다시 가뭄이 와서 고령된 물이 고갈되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우리는 세우고 있습니까?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서산시가 책임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주차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일상 삶과 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시장이 관심을 두고 일하는 것이 책임 있는 시장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열심히 노력한 것 저 인정합니다. 많은 시민들도 동의를 해요. 그러나 막상 우리 시장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잘했는가 반문하는 것이 요즘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일에 집중해서 시정을 좀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당진 쓰레기 받으면 서산시가 이익이라는 말씀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서산시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아과에 한번 가보세요. 부모님들이 2시간 넘게 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번 감기 걸리면은 잘 낫지가 않아요. 이거는 비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진 수술을 받고 수수료를 몇십억 받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한다면 당진 시장을 해야지 왜 서산시장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한 번 더 후보자간 주권 토론을
진행하시는데요. 각 후보자께서 2분 동안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공약과 정책을 유권자 여러분께서 듣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웅 후보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수도권 토론이라는 게 서로의 의견을 좀 교환하고 얘기를 좀 듣는 자리인데 보니까 3분 동안 다들 자기 얘기들을 하시는 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토론 취지에 맞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상 교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산에 초중고등학생 2,800명 정도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8억 3천만 원 정도가 수혜가 됩니다. 30만 원씩 해서. 그래서 제가 어쨌든 세 분의 후보님들한테 공통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시장에 당선되시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무상교복을 좀 실수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좀 묻고 싶고요. 그것들은 잘 아시는데 충남도지사나 충남교육감 후보들 다 무상교복과 관련돼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만 되실 수 있는 확률이 높으신 분들이 그런 제안을 좀 드렸는데, 그렇다면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면 실제로 서산시가 약 4억 원 정도만 부여를 하면은 2,800명의 중학생, 고등학생,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실시할 수 있을 건데, 이것에 대한 혹시 의견을 좀 세 분한테 공통으로 좀 짧게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까운데 이해하지 모르겠다. 예, 부상 참 좋은 얘기입니다. 공짜로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상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구 돈입니까?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거야말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시장인 제가 결정해서 주겠다 말겠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죠. 이 무상 때문에, 무상교육 때문에 나라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짐을 지어주는 겁니다. 왜 모든 게 다 무상입니까? 그 정부에 있을 때 무상 주면 좋아하니까 할 수 있겠죠? 시장 나오기 전에 저도 공약으로 이거 무상하겠다, 저거 무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잘하는 일일까요? 무상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땀 흘려서 일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리는 돈, 그게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하셔야 되는데 예, 2분만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권 토론 이완석 후보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맹정 후보님 아까 또 질문하는 거 보니까요,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소각장을 만들면 환경 문제하고 연결돼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소각장 만드는 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당히 환경적으로 피해가 오는 걸로 아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각장은요, 전혀 우리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이옥신 나오는 거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않겠습니다만 시간이 짧아서 우리 집안에 화장실 들어온 거 이치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다. 전혀 방지 쓰레기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더 피해가 되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200톤 규모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면 우리 서산시 쓰레기 180톤 하루에 남은 것 중에서 가연스 쓰레기가 한 80톤 정도 됩니다. 그 남는 여유 공간을 활용해야죠. 같이 또 만들었으니까 또 해야 되겠죠. 그 차원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은 환경하고 연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 소각장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도 더 좋아지고, 환경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그런 부분을 모르시고 질문하는 자체가 좀 아쉽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이 더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공원화되고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하는 그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전혀 어린아이들 미세먼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서울의 대도시 강남구, 목동, 상암동, 구리시, 노원구 등등 우리보다 훨씬 대도시, 우리가 만드는 200톤 규모보다 4배 더 큰 700톤, 800톤, 900톤 그런 규모가 도시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들으셨나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관광 도시 피렌체 같은 그 가운데에도 소각시설이 있어요. 이 소각시설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배출하는 쓰레기 문제, 잠시 놔두면 쓰레기 대란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 전에 플라스틱 안 가져가고 서울이나 이런 데 얼마나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시고 좀 동감에 이런 부분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간이 좀 남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음으로 맹정 후보님 토론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 해야 될 역할들이 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등을 치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의 영역이
싸움을 말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시정의 과제가 됐고 시장의 이제 덕목이 됐습니다. 우리 박상무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가 민원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이 문제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어요. 이 갈등이 잘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요. 이 갈등이 장기화되고 첨예화되는 이유가 뭔지, 왜 그런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립도 있고 또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에 있습니다. 그 역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시장의 의지입니다. 공무원들한테 맡기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 안 됩니다. 상은 공무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줘야 됩니다. 어려움은 내가 나서야 됩니다. 이 서산의 갈등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이런 난해한 건 시장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좋은 소리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 보통 한 달에 뭐 상을 50개씩 준다고 하더라. 지금도 한 7년 동안 뭐 한 몇 개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시장, 자치단체 장, 리더자의 역할이 아니다. 욕먹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계란을 만든 물새를 주민들의 목소리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통 그리고 관료적인 우리 시민 여러분,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사이가 뭐 있으면 아니라 우리 서산의 그런 여러 가지 현장들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도권 토론 박상무 저희 후보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뭐 저만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고 또 함께 할 줄 알고 또 손잡고 늘 어려운 문제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좋은 일은 우리 시민에게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누구를 지금 질투하는 것보다 저도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저는 나선 지가 지금 17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시의원 2번 했고 도의원 했다가 또 시장 출마를 또 2번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그동안 지역 활동인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말을 잘해서 뭐 화려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은 아니다. 정말 시민들과 감화하고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그 단도적인 형태에서의 어떤 서산 시정 이제 진짜 끊어야 됩니다. 뭐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념적인 그런 당의 지지율 소위 얘기해서 노무현 문제에 많이 적용하고 시작된다고 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민과 같이 함께하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라면 욕도 먹고 정말 험한 길도 갈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용기와 또한 그런 객관적인 부분들이 쭉 오랫동안 평가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혹시 제가 다 모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이완석 후보님 제일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언 시간입니다. 후보자께서 앞선 토론에서 혹시 내가 이 얘기를 못했다 그런 부분이나 보충 발언을 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1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먼저 이완석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관료적이라는 얘기도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직원들하고 소통을 잘하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계속 우리 지역에 있는 시장 후보들은 저를 관료적이고 독선적이고 소통이 안 한다. 프레임을 그렇게 짜기로 작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소통을 중시하는 리더입니다.
우리 서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한 공직자들을 함께 숨쉬면서 가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여 명의 공직자들, 훌륭한 공직자들 많다고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하늘길 땅길 바닥에 철길 4대 교통망을 국가기록에 반영한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발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당이 갑자기 됐다고 인맥이 뚝 떨어집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인맥이고 시간의 필요함을 가져야만이 생기는 인맥입니다. 저는 중앙부와 지방행정을 두루두루 경험하면서 35년 동안 인맥을 쌓아왔습니다. 중앙부처 인맥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당 됐다고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당 됐다고 예산 금방 따오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건요 장관이 함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맹정호 후보님 마지막 발언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저의 평소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정치를 하면서 늘 성실하고 겸손하고 합리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20대에는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을 경험했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얼마 기간은 안 됐습니다만 청와대에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을 배웠던 사람이고요. 지난 8년 동안 도정 살림살이 꼼꼼하게 배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탄탄하게 준비했다고 자부합니다. 서산을 바꿔야 한다는 시민들의 민심을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민심을 잘 섬겨서 더 새로운 서산, 더 좋은 서산을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박상무 후보님 마지막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저는 시장이 돼야 된다는 것은 지역을 사랑하는 깊은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인맥이다. 인맥도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사실은 기자하고 과장하고 그걸 험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그리고 어떤 그 이념적인 것을 가지고 시장이 되겠다. 그런 거 저는 싫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정말 시를 사랑하고 정말 함께 할 수 있느냐. 저 박사님 자신 있습니다. 저는 기업 유치하러 될 겁니다. 지역 현실 우리 너무 지금 소홀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 둘러보십시오. 공동화 현상, 통일화 예정 문제 다 어려우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기업 유치하러 다니겠습니다. 애경사, 행사장, 마을, 동네까지 시장에 다니면서 축사하고 많습니다. 정말 기업 유치를 오로지 한 마음으로 실컷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희 후보님께서 마지막 발언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일단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몸담았던 정당에서 10년 전에 무상급식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에 모든 지자체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망했습니까? 서산시 그동안 계속 무상급식 때문에 아이들한테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망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무상교복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의지의 문제이고 그게 단순하게 무상이라는 것이 마구잡이 퍼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들 1년에 체육관 학교에 지어준다고 10억씩 체육관 짓는 돈보다 2.8명의 학생들한테 무상교복으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입니다. 서산시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서산 함께 살아가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년간 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기독교연합회 대표 회장이신 김형배 목사님 폐회 선언하시겠습니다. 네, 6일 3일 서산시장 후보 정책 토론회 기독교 서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성적 토론도 잘 마치겠고요. 이렇게 또 우리 후보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마치게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하겠습니다.